전업체 판결이죠. 이것은 강제집행과 관련된 거라서 여러분이 굳이 몰라도 될 건데 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해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 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 적격을 상실하냐, 즉 소송을 할 수 없냐 이 말입니다. 소국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A가 있어요. B가 있습니다. 자, 얘가 얘한테 돈을 500만 원 빌려주고 얘가 B가 안 갚아요. 자, 그때 A가 B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500만 원 대금 채권 지급하라. 근데 A가 재산이 없어요. 근데 봤더니 이 B가 C한테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걸 발견합니다. 자, 그러면 강제집행이라는 거는 뭐 부동산 또는 월급 이런 것도 할 수 있지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도 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판결 확정문을 가지고 이 B가 즉 채무자가 딴 채무자 즉 제3채무자에 가지고 있는 이 채권을 압류해서 추심 명령을 받았어요. 추심 명령이라는 것은 법원에서 네가 돈 받을 수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C는 A랑 아무 관련이 없지만 이 추심 명령서를 가지고 C한테 가서 돈 달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은행 같은 경우는 이 C가 만약에 은행 예금 채권이라면 그냥 은행은 주죠. 그렇지만 개인 같은 경우는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채권액을 문제 삼다든지 뭐 이미 변제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기 때문에 안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다시 A가 C를 상대로 추심과 관련된 소송을 또 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 판례는 뭐예요? 이런 상태, 즉 추심 명령이 있는 상태에서 B가 C를 상대로 이행해소, 즉 B가 C에 대한 채권을 상대로 대금 채권을 예를 들어서 있다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냐? 할 수 있다는 게 이 판례입니다. 여러분이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제 판례인데요. 이 판례는 택시회사 사건인데 요 정액 산악금제 아래에서라고 하는데, 이 정액 산악금제는 일정 뭐 하루에 10만 원 뭐 이런 거죠. 그거 산악금 무조건 납부하고 나머지는 가져가는 뭐 이런 건데, 이 아래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이 말은 뭐냐면 일정 산악금을 회사에 납부하면 그러면 이제 고정급을 회사에서 주도록 하거든요. 이 생산고에 따른 임금이라는 것은 산악금 다 납부한 그 외의 것들은 그냥 택시 기사가 가져가는 시스템이죠. 여튼 산악금을 납부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일정한 고정급을 주는데, 요 고정급이 우리가 말하는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안 돼요. 근데 요걸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즉 최저임금을 시간급으로 따져서 그 해 고시된 금액을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계속 올라가니까, 즉 최저임금 매년 올라가니까 이제 올해는 문제 없었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고정급을 올려줘야 되는, 그러면 또 산학금을 또 올리겠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어때요? 이 고정급은 안 올리고 소정근로 시간, 서로 약정한 근로 시간을 인위적으로 낮춰버리면 그러면 어때요? 금액이 올라가겠죠. 이제 이런 편법을 썼다는 거죠. 택시 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 시간만 단축하기로 한 합의. 소정근로 시간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합의한, 즉 약정한 그러한 근무 시간을 얘기하거든요. 그 시간을 뭐 주당 원래는 뭐 40시간이었는데 그냥 30시간으로 인위적으로 형식상 낮추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예전에 C급
만 원이었는데 주당 40시간에 30원 낮추면 만 얼마 이렇게 커질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한 거죠. 자, 이것은 최저임금법을 회피하게 한 거니까 탈법적인 행위로서 이 자체가 무효입니다. 자, 이 정도 보시고요. 명예훼손 사건인데요. 우리 5개 광고물 현수막 같은 거 함부로 걸면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명예훼손 그런 이 내용을 걸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처음에 2017년 12월 11일부터 2018년 1월 4일 요 기간 동안 허위 사실을 적시해 가지고 회사 명예를 훼손한 내용 현수막을 걸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처벌을 받았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요 형사처벌 그 사이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일부 선행 현수막을 수거하고 피고인은 카페에서 사고앞에 경계로부터 200m 내에서는 갑질 허위 자료 제출 피고인 운영하는 회사 죽이기 대리점 갈취 등에 포함된 현수막을 개세는 안 된다. 요런 이 가처분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으니까 만약에 이행 안 하면 하루당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요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일단 그걸 뗍니다. 그리고 요 선행 이 현수막 개시행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이 가처분 결정 받은 이후에 이제 그대로 아무것도 안 했으면 되는데 문제는 그 이후에 또 다른 내용의 요 가처분 결정 받은 그 선행 그 현수막 말고 다른 내용에 또 이 현수막을 또 걸어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또 형사 고소가 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앞에 가처분 받기 전에 선행 이 현수막 개시행위랑 그 이후에 새롭게 건 그 현수막 개시행위가 포괄 일죄로서 하나냐? 만약 그렇다면 한 번 처벌 받았기 때문에 다시 처벌 못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은 아니다. 1심과 원심은 공소를 기각했어요. 어차피 같은 행위 아니냐 이렇게 포괄 일죄다. 하지만 이 대법원은 아니다. 전혀 새로운 범위의 갱신이 있었다라고 봐서 원심이 공소 기각한 거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한 케이스입니다.